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일방적으로 발족시킨 소위 내란 특검팀,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다시 구속시켰으며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또 소위 외환 혐의를 수사하겠다면서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 공군기지까지 압수수색해 지금 미국에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1965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서울고검장과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매우 좌편향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낸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온갖 형태로 모욕을 입히며 최대의 고통을 가하려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미친개의 검사 출신이 아닐까라고 조은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미친개이는 대구지역 사투리로 미친 것이나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심 변호사는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무도하고 야만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대응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조은석을 비롯한 몇 명의 주동자에게 브라질 대법관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미친개이와의 추억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조은석을 질타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사투리로 미친개이는 미친 것, 미친놈을 의미한다. 검사 중에는 취급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미친듯이 피의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여 검사로 있을 때 검찰 내부에서조차 미친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자와의 이야기다. 옛날에는 법원과 검찰 사이에 몇 개의 묵계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검사가 벌금액을 매기는 구약식 사건과 판사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을 풀어주는 사건에 서로가 노타치한다는 것이다. 가령 심한 경우를 들자면 강간치상 사건에서 검찰이 적당하게 강간의 혐의를 빼버리고 상해 사건으로 둔갑시켜 가벼운 벌금만을 물고 석방되게 하는 구약식 사건에 법원의 판사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서로가 부정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보낸자를 보장해 주었다. 보낸자란 노다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사단독을 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묵계를 과감히 부수었다.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캐비넷 10개 정도에 가득 든 엄청난 수의 구약식 사건을 하나하나 살피며 뭔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건은 과감하게 통상 재판 절차에 회부하였다. 검찰에서는 난리가 났다. 일부 검사들은 이때 생긴 원한으로 거후 두고 나에게 보복하려 했다. 이렇게 하여 검찰과의 투쟁은 실로 내 법조 인생의 상징이었다. 그 미친개의 별명의 검사 출신이 선봉이 되어 한국의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 견해를 표방하던 나에게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집단 린치를 가했다. 로스쿨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기득권 세력, 즉 로스쿨 교수에다 검찰, 법원, 그리고 고위 권력이 똘똘 뭉쳤다. 베스트셀러로도 된 내 책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에 그 생생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그들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겨울보리가 되어 바짝 엎드렸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오직 이 혹심한 추위가 누그러지기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미친개의 검사 사례를 든 뒤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문제와 관련된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온갖 형태로 모욕을 입히며
최대의 고통을 가하려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바로 이 미친 개의 검사 출신이 아닐까. 그가 주도하여 윤 전 대통령을 1.8평의 독방에 가두고 그 방에는 골판지로 만든 어설픈 받침대만을 두어 식판을 간신히 얹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위에 성경을 얹고 힘들게 앉아서 겨우 읽을 수 있는 외에 일체 지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몸만으로 공간이 꽉 들어찬다.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날들을 과연 어떻게 지날지 안타깝기만 하다. 전 대통령에 대한 애우 같은 것은 그의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잔인한 가해의 충동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듯하다. 애우를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미결수에 대해 저지르는 심한 반인권적 조치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 무도하고 야만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대응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고 조은석을 비롯한 몇 명의 주동자에게 브라질 대법관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란다. 세월이 흘렀다. 나를 마구 두들겨 패며 고 박완서 선생이 말한 세상의 똥구멍을 보게끔 했던 그는 그 사이 급성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했던 나는 지금도 멀쩡하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또 우리의 삶이런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조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저 짓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짓입니다. 심 변호사가 오죽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조은석을 비롯한 지금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브라질 대법관에게 제재했던 것처럼 제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호소까지 하겠습니까? 조은석, 이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1965년생,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조은석이란 자를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조은석의 무도한 형태는 지금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나라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한 독자를 상대로 발행하고 있는 뉴스앤포스트란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그 언론 매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냐면 이 조은석 소위 내란 특검이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점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 보고를 받은 뒤 What the fuck?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What the fuck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상당히 격앙됐을 때 나오는 거의 쌍욕에 가까운 그런 영어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앤포스트의 홍성구 대표 기자는 최근 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백악관 소식통은 뉴스앤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What the fuck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을 때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지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경제는 한국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21일이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몇 시간 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급히 호출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기지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채찍질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흘 후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2 회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던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이메일로 회담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것도 베센트 장관의 보좌관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포스트는 24일 기사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두 최고위급 장관들의 만남을 취소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기지 압색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대표 기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관이면서 상당히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이윤성 사무관이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윤성 헌재 사무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을 대부분 봤다. 그걸 다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한 폐악질과 중국 간첩을 잡기 위한 형법 개정 반대, 원전 개발 예산 삭감, 드론 미사일 개발 예산 삭감 등 중국과 북한에 대해 이익이 되고 우리 안보에는 큰 해가 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와 차기환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보면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태우 변호사는 3번이나 선관위 서부 검정 신청을 간절하게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검정 신청 기각을 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난 부정선거 관련 검정 신청은 기각되리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전국의 선관위원장은 대법관과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맡고 있기에 부정선거를 몰랐다고 해도 법원은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고 또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각종 의전, 편의와 수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관위를 옹호해주는 식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실제로 2020년 총선 양산 선거 소송에서 투표지가 두꺼워서 부장판사에게 말하고 무게를 재자고 했을 때 허락해 주었고 무게가 다른 것을 확인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항의하여 다시 대법관에게 무게 재는 것을 요청하자 거절했었다. 요구하면 허락하는 것이 당연하고 거절하는 것은 냄새가 나는 것이다. 부장판사는 부정선거를 몰랐고 대법관은 알고 있었다. 이후 영등포 재판에서는 무게를 재어 정상이었고 판결문에는 양산재검표는 언급이 없고 영등포만 언급했다. 대법관들도 공범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송준호 후보와 국민들이 대선 무효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해외도 알려 대법관들이 장난을 못 치게 해야만 한다. 도태우 변호사가 15만원 소비 쿠폰을 모아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을 하는 국민재단 빛을 설립한다기에 15만원을 입금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실태를 알려 대선 무효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이니만큼 부정선거를 알리고 대법원이 장난을 못 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후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의 글의 후반부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재단 빛 이런 지금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정권이 국가 부채를 대폭 늘리면서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쪽에 일을 하자 이러면서 가령 15만원 소비 쿠폰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국민재단 빛으로 보내면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게 지금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윤성 사무관도 15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만은 설립 초기에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달라 이런 연락이 와서 나도 이미 15만원을 입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이 호응을 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금이 5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도태우 변호사 같은 그런 양심적인 법조인이 하면 그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뭐 누가 떼먹고 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제대로 진행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람있는 그런 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